뭐 butterfly in stomach 이런 얘기 하죠. 불안하면은 마치 위장 안에 가서 나비가 들어앉아가지고 막 파대때는 것 같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대장이나 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설사를 한다던가 이러시게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불안 장애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범불안 장애, 특정 공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게 몸의 증상들이십니다. 제가 40년 전쯤에 아시아 정신건강센터에서 한 3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는 걸 보면은 대개는 처음에 머리 아프시고 배 아프고 잠 못 자고 입맛 없고 이거 전부 다 어떤 점에서는 우울증 증상이십니다. 근데 본인들이 우울하다는 거는 어떤 분은 모르세요. 청소년들은 자기 다 우울하다는 생각 말 안 합니다. 몰라요. 그 대신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종의 몸의 증상이 정신과 의사를 보게 되는 하나의 티켓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가지고 의사를 찾는다는 것에 길이 들어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는 부모님들한테 뭐부터 가르치냐면은 아이들이 어떤 걸 느낄 때 그 느끼는 것을 말로 가르쳐라. 가령 예를 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엄마가 가방 들고 옷 입고서 직장에 가야 되면은 애가 분리 불안 때문에 막 그냥 울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아이한테 너 지금 엄마가 재밌게 있다가 떠나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그것이 우리는 앵자이티라고 부른다 아니면 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그냥 막 울질 않고 엄마 나는 지금 불안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말을 붙여주는 것 이런 것을 해줘서 감정의 코치를 해줘라. 저희 동양에서는 불안하고 화나고 우울하고 이런 건 말을 해도 안 되고 꾹 참아야 되고 안에서 소화시켜야 되고 그 유교식 그 사고방식에서는 이 홍익인간이 되는 거는 그룹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딴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할 것 이런 거 말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안한 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대장이나 소장이나 위장이나 심장에 많이들 문제가 오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거 카이저에서 본 환자인데요. 한 40 중반 된 셜리라는 그 백인 여자가 왔는데 왜 왔니?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이 둘 다 일을 하면서 친척 백인 뭐 삼촌 같은 사람이 베이비시팅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것에 대한 치료를 잘 받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죠. 동료들이라던가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직장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또 이게 낭떠러져 있는 것 같아서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이게 불안감이 오고요. 막연하지만은 굉장히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집에 가서 자려고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두통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경성 대장염이겠죠. IBS라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많이 제 친구들 중에서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설사도 되고 어떤 때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은 변비도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새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필요할 때는 화장실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가만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도 또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좀 나아졌다가
또 다시 재발하는 수가 많고요. 이게 자꾸 재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 자살을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봤을 때는 아무 약도 쓰질 않았고 그때 상담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신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우선 상담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구해서 보내드리고 그거는 얘기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그 육체적인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두뇌에서 이 앞에 전두엽은 여러 가지 컨센트레이션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나머지 프론탈 로브 전부는요 모두 운동에 관계되는 너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두뇌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조금씩 시간을 내 가지고 짐에 가서 트레이너도 하나 구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밤에 가끔 외롭고 그러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흑인 젊은 남자들을 만나서 이제 성적인 그 관계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이제 끊도록 했죠.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고 자기의 환경을 정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적으로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소식이지만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는 SNRI, 락세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심발타라고 부릅니다. 텔레비에서 선전할 때는요, 어떤 때는 통증을 막는 약이라 그렇게까지 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울하면은요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페인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이런 약들이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은요 전체적으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덜 아파집니다. 듀락세틴을 처음에 약을 굉장히 작은 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주 내지 2주를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담 치료는 성적 학대도 받았고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사귀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를 도와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정리를 좀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조금씩 적응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요가 배우고 이제 명상을 시작했고요. 한 두세 번 조금 재발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직장에서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그 직장에서 만난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양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쓰시게 합니다. 그래서 약을 갖다 그냥 끊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처도 많았고 이 몸이 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편두통이나 IBS 증상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범불안 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